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보고 있는 차량은 바로 기아 자동차의 모하비 더 마스터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굉장히 오랜 시간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정통 프레임 바디의 SUV라고 할 수 있겠죠. 바디온 프레임의 SUV인데요. 역시나 오프로드 성능뿐만 아니라 온로드에서도 다양한 만족감을 전해주기 위해서 상당한 개선을 거치고 등장한 모하비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모하비라는 차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네, 오랜 시간 동안 그 브랜드 가치를 잘 이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익숙한 차량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전작의 멋진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다 더 첨단의 기술들을 넣은 모하비의 디자인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SUV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뉴트로가 굉장히 좀 유행이라고 하는데 마치 그런 뉴트로를 잘 반영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통 SUV로서 갖춰야 하는 굉장히 각지고 커다란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디테일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존에는 만나볼 수 없었던 국산 SUV의 매력을 잘 표현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 모하비는 너무나 확고한 매력이 있는 차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예전에 비해서 바디가 좀 더 멋스럽게 바뀌었는데 특히 하단부 라인이 플라스틱 재질을 아예 쓰지 않고 온통 바디 컬러로 그냥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사실 요즘은 이게 더 예쁘죠. 물론 SUV라고 하면 또 오프로드를 감안하면 하단부에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디자인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때문에 모하비 더 마스터는 굉장히 좀 세련되면서도 도심 지향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네, 물론 성능은 오프로드에서도 마음껏 즐길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실내 디자인을 보시면 실내는 훨씬 더 많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선 LED 헤드램프 등으로 차이를 줬지만 실내는 거의 최신의 모든 장비들을 다 넣은 것을 볼 수 있어요. 12.3인치 클러스터랑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다양한 사이즈의 또 디스플레이들을 넣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하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들은 반갑죠. 예전 모하비를 타는 분들께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 귀담아 듣고 또 잘 수용을 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결과물을 실내에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런 대시보드의 소재도 물론 이제 리얼 가죽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티칭을 넣은 듯한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를 주고요. 우드 패널들도 물론 리얼 우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느낌상 뭔가 이 차가 어떤 고객층을 지향하고 있는지 또 어떤 타깃에게 적절한 구성을 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시트에도 이렇게 퀼팅을 넣었어요.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퀼팅 가죽 시트를 넣어서 패턴으로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예쁘고 또 기능적으로도 시트가 처지는 현상을 좀 막아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편의 사양들이 들어있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 같은 건 기본이고 또 어라운드 뷰도 물론 지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차는 오프로드에 또 특화되어 있기도 하죠. 드라이브 모드에서도 터레인 모드를 지원을 해서 스노우, 머드, 그리고 샌드 등의 다양한 모드를 또 지원할 뿐만 아니라 4륜 구동의 로우 기어도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한 구동력을 발휘하는 것도 가능한 게 바로 이 모하비의 특징이죠. 네, 로우 기어까지 포함하고 있는 후륜 기반의 AW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연비 또는 정숙성 부분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렉시콘은 K9과 제네시스 그리고 모하비까지만 허락되어 있는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의 프리미엄 최상위 오디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공간도 사실 충분한 것 같아요.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5인승, 6인승, 7인승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5인승 모델입니다. 여기에 3열 시트를 더하면 이제 7인승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2열의 센터를 비워버리면 그게 6인승이 됩니다. 그래서 통로를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탑승자 인승 구성을 하고 있는 점 또한 굉장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많은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모하비, 물론 뭐 실내에서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소재를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들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일단 이런 우드 패턴의 패널이 사실은 다 플라스틱이고 이런 것들도 다 뭐 가죽이나 이런 걸 사실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죠. 물론 차량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수긍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차량의 가격이나 또 다른 기타 구성들을 봤을 때 분명히 럭셔리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V6 3000cc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넉넉하고 강력한 출력을 보여주는 모하비인데요. 거의 독보적이죠. 국산 SUV 중에 유일하게 3.0 디젤을 가지고 있는 SUV이기도 하고, 또 세로 배치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하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느껴보면 엔진 출력도 상당히 여유롭고 엔진의 반응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진동도 뭐 거의 느낄 수 없고 소음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사실 뭐 이 정도는 4기통 가솔린에서도 들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럽기도 하고, 다만 차체가 너무 무겁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출력은 여유롭지만 어딘가 조금 굼뜬 느낌이 있어요. 동급의 뭐 수입차들에 비해서 같은 3.0 V6 엔진을 쓰는 디젤 수입차들에 비해서는 약간 펀치력이 아쉽기는 한데, 그게 뭐 아주 부족한 수준은 아닙니다. 네, 이 차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에는 충분히 넘치는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8단 자동 변속기가 그 역할을 잘 받아서 바퀴로 잘 전달을 하고 있죠. 네, 때문에 뭐 연비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에요. 차급이나 뭐 무게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제가 지금 700km 넘게 탔는데 평균 연비가 11.1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장거리 주행을 하고 중간에 시내 주행도 좀 섞어서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만족스럽게 탈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가속력이 좀 아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차가 막 그렇게 밟고 다니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이나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뭐 소프트하다 하드하다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일단 프레임 바디 차들의 승차감, 그 특유의 승차감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프레임 바디 차들은 승차감이 약간 달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승용차, 뭐 미니밴, SUV 뭐 이런 것들과는 아예 다른 느낌을 좀 전해주고 있어요. 이 캐빈, 승객석을 프레임 위에다가 어떤 체결, 마운트 체결을 해서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바퀴에서 한 번 더 걸러져서 들어온단 말이죠.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뭐 이럴 때에도 진동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게 올 수도 있고요. 뭐 위아래로만 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프레임 바디 차들의 승차감을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주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차가 익숙하다 하는 분들은 이거 왜 이렇게 편해졌지?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기아 자동차에서 상당히 좀 많은 개선을 거쳤다고 해요. 부싱도 좀 새로운 소재로 바꿨고 구성도 좀 달리해서 뭔가 진동과 승차감을 굉장히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거쳤다고 하고요. 그 결과 실제로 꽤나 모노코크 바디의 승용차처럼 승차감을 개선했습니다. 많이 좋아졌고요. 다만 많이 좋아졌지만 어디까지나 프레임 바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차를 타보신 적이 없다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거나 주변에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뭐 무쏘 갤로퍼 시절서부터 테라칸, 렉스턴 등 이런 프레임 바디 차들을 타보신 분께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쯤은 직접 느껴보시는 게 더 좋고요. 서스펜션 세팅은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사실 저속에서는 상당히 좀 무르고 부드러워요. 그런데 고속으로 가면 또 굉장히 좀 딱딱한 그런 단단한 느낌을 전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뭐 고속주행을 한 160 이상으로 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120, 140 정도로 크루징할 때 사실 저는 가장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속에서도 조금 뭔가 너무 이렇게 물렁물렁한 느낌이 나서 싫었고, 너무 고속으로 가면 좀 불안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속도로 크루징을 할 때 모하비는 가장 큰 매력을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연비도 말씀을 드렸고, 가속 성능이나 승차감 등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투피스톤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단동식입니다. 그런데 뭐 약간 밀리는 감이 있어요. 네, 브레이크가 뭔가 밟는 대로 팍팍 선다 라는 느낌은 사실 없고요. 어느 정도 조금 마진을 두고 밟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는데, 주행이 위험하거나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차의 진가는 어떤 길이든 어디든 네, 자유롭게 당당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본격적인 오프로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가게 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도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뭔가 도심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활동이 많은 분이라면 모하비가 아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예상해 보게 되네요. 하지만 사실 차량 가격이 그렇게 만만한 가격은 아니죠. 5천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는, 풀옵션 기준으로는 5천이 넘어갈 수도 있는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돈이면 더 만족스러운 많은 가치를 주는 차들을 탈 수 있는 가격이죠. 내가 이 오프로드 감성에 맞는지, 그리고 내가 이 프레임 바디 차에 맞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뭐 그 부분만 충족하신다고 하면 이만한 선택도 없겠죠. 지금까지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를 만나봤고요. 저는 오토플레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